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수요일 예민수의 시시각각 1부 시작합니다. 매주 수요일은 서울에 있는 사회적 기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서울의 사회적 기업을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아마 없을 겁니다. 오늘 만나볼 기업은 어떤 곳인지 먼저 화면으로 소개하겠습니다. Oh well, hi, hey there, hello. Have you got some place to go? Well, I've got some time and I would love to take you out. I've got 2 nickels to my name. Well, hey, my story sounds the same, but I'll find some way to show you what life's all about. Well, we could take a walk downtown. No, let's search for higher ground. Count the stars and clouds and howl at the moon. I hear the rich folk come here too, 'cause it's such a lovely view. And when the sun decides to rise, it'll be too soon. 올해는 그 건축을 걱정하고요. Oh, my blood may run red, but the thoughts in my head, they are blue, they are purple, they are gold. And there may come a day where my hair it turns gray, but my soul, oh my soul. 오늘 만나볼 사회적 기업은 보신 것처럼 우리말로 하면 에코 11, 영어로 하면 에코 11입니다. 이 자리에 백혜숙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이 화면에 잠깐 나오셨습니다. 녹색이 아주 시원합니다. 회사 소개하는데 에코 11 직접 오셨으니까 회사 소개 좀 더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에코 11은 11이 들어가 있듯이 11사람이 모여서 만들어졌는데요. 네. 한 사람이 11년 동안 한 가지씩 친환경 문화를 만들어 가자라는 취지하고요. 1가정 1텃밭, 1학교 1텃밭, 1마을 1텃밭이라는 텃밭 활동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자는 미션을 가지고 설립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설립하신 거는 언제입니까? 2012년 3월입니다. 2013년 3월에요. 이제 2년 조금 더 지났습니다. 한 2년 반 네, 정도 3년 됐네요. 됐습니다. 3년 됐네요. 예. 11분이 또 11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네요. 환경을 생각하는 축구 대표팀이 11명인데 예, 환경을 지키는 11분의 대표 선수가 시작을 하셨네요. 그러면 환경에 대한 관심들은 많은데 실제 삶에서 실천한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에코 11을 창립하게 된 계기를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또 유아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숙대에서 영역교육을 전공했는데 농업도 기르는 거고 유아교육도 양육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유아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자연이 필수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예 도시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 자연을 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했는데 숲하고 정원 같은 경우는 정적인 활동이에요. 그런데 텃밭 활동은 굉장히 생동감 있고 동적인 활동이 됩니다. 텃밭을 가꾸면서 가꾸는 동안에 아이들이 스스로 가꿔지게 되고요. 텃밭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호기심도 발견을 하게 되고 지적인 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성장하게 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이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다 필요하듯이 이 텃밭 활동을 할 때도 교육 전문가, 그 다음에 텃밭 자재 여러 가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전문가를 찾아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0분의 전문가하고 저랑 포함해서 11명이 설립하게 됐습니다. 독특한 이력을 갖고 계시네요. 농업도 전공하셨고 또 교육도 전공하셔서 농업과 교육이 만나서 에코 11이 탄생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환경에 대한 또 조그만 텃밭이라도 가꾸고 싶은 것은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도시민의 소망이기도 한데요. 일단 아이들이 그런 걸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또 별을 보더라도 우스갯소리로 쌀나무다 이렇게 할 정도니까요. 그러면 아이들을 위해서 에코 11에서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아이들이 좀 더 웃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웃는 텃밭 강사라고 계세요. 네. 그 웃는 텃밭 강사분들이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학교 텃밭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지역 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올바른 식생활의 근본이라는 뜻을 가진 올봄 텃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대상으로는 24절기를 접목한
24절기 학교 텃밭 프로그램,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요, 요즘에 학교 문제가 많이 이슈화되잖아요. 그래서 학교 폭력이라든가 이런 걸 대처하기 위한 학교 텃밭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제휴를 맺고 가서 강의를 하는 그 학교에는 실제로 학교 내에 텃밭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텃밭을 운영하고 아이들과 실제 나가서 심어도 보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겠네요. 네. 네. 실제 이제 아이들이 그 텃밭을 가꾸면서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교실에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평가 기준이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교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아이들의 표정이 굉장히 밝아져요. 예. 그리고 교실 바깥으로 나왔을 때 이제 담당 교사 선생님도 우리 이 학급에 이런 아이가 있었구나. 밭을 갈 때도 열심히 갈고, 그 다음에 작물 심을 때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교실에서 보지 못한 모습을 교사가 발견하면서 칭찬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런 가운데 아이들이 그 인정을 받게 되니까 좀 더 학교 생활에 대한 적응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여러모로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 학교 텃밭 프로그램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학교는 대략 몇 개 학교 정도 되세요? 지금 서울시만 네. 해도요, 3년 전부터 계속 학교 텃밭 예.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100여 개 학교가 넘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많은 학교들이 이런 걸 좀 좋은 모델이 생겨서 좀 더 확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참여하는 아이들의 반응까지 말씀을 하셨고요. 앞서 이제 학교를 찾아가서 이런 친환경 같이 텃밭을 또 가꾸고 함께 하시는 분들을 웃는 텃밭 강사라고 그러셨습니다. 네. 뭐 텃밭 강사도 아니고 웃는 텃밭 강사라고 그러셨는데 네. 이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결성이 되고요? 또 이분들이 가서 하시는 역할은 어떤 거예요? 네, 일단 이제 저희가 경력단절 여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취약계층 분들을 우선 대상으로 선발을 하고요. 네. 주로 이 농한기, 1월, 2월 같은 농한기 때, 양성을 하는데요. 2주 동안 교육을 하시는구나, 그때. 교육을 예. 하고, 그 다음에 2주만 가지고도 힘드니까, 이제 직접 활동을 하시면서 연구 모임이라든가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하고, 저희도 프로그램 개발한 걸 제공해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네. 농한기라고 하니까 대단히 거창한데요. 농사철 일종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작은 텃밭도 아무래도 한겨울이나 이런 데는 못 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네. 우리 어르신들도 그럴 때는 뭐 농기구를 준비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이제 교육을 하시고 그렇게 그러면 강사로 양성해서 실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이 과정을 거치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지금까지? 네, 약 60분 정도 되는데요. 이제 꾸준히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학교 텃밭 강사는 12분 정도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가 이 도시농업 농생명 분야의 진로 직업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네. 2분 정도가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고, 생태 텃밭 강사로 또 5분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도 동시에 만드셨네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이 에코 11의 프로그램 가운데 기부 텃밭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잠깐 말씀하셨는데 텃밭을 기부한다.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보통 이제 기업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기업 임직원분들이라든가 신입직원분들이라든가 혹은 가족분들이 다 같이 이 상자를 조립을 하고 예쁘게 꾸미고 흙을 담고 또 이제 계절에 맞는 채소를 심어서 지역 아동센터나 노인정이나 복지관에 기부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 같은 경우 임직원들이 참여하시면서요, 텃밭에 대해서 몰랐던 임직원분들도 이 텃밭에 대한 새로운 그런 신선함이라든가, 역시 이렇게 흙을 만지니까 기분이 좋구나, 이런 걸 느끼시고, 그 다음에는 신입직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거기에 접목을 시키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제 기부를 하게 되면은 기부 받는 쪽에서도 정성이 가득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죠. 좋아하셔요. 음. 그리고 심지어는 텃밭을 가꿔가지고 그 채소를 임직원분들 초청을 해서 김치전을 만들어서 와우, 대접을 하기도 멋지네요. 했습니다. 그래서 네. 기부가 기부를 낳는 선순환 기부 음. 텃밭이라고 저희는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텃밭을 기부하는 프로그램이라고 그러시길래
텃밭 키울 수 있는 땅을 사드리나? 그것도 쉽진 않은데 일종의 땅을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텃밭 상자를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냥 물품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의 임직원들이 실제로 그러면 거기에 흙도 넣고 또 뭐 채소도 심어서 드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 과정을 거쳐서 네. 정성이 들어가고요. 네. 예. 그러면 그 텃밭 상자라고 하는 거는 아까 화면에 제가 예쁜 그 상자 틀을 좀 봤는데 그게 네. 텃밭 상자입니까?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65cm에 44cm 정도 됩니다. 예. 네, 그 상자 하나면 네. 정말 가꾸는 재미를 충분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거기 뭐 상추도 심고 뭐 고추도 심고 그렇습니까? 네, 꽃도 심고. 네, 뿐만 아니라 이제 뭐 허브 같은 경우도 네. 심으시고 바질 같은 걸 심으셔갖고 바질 페스토도 만들어 주시고 예.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학교 텃밭 프로그램과 또 기업들이 참여하는 기부 텃밭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주로 이제 사회적 기업이니까 또 이익을 내야 되잖아요. 이익은 네. 이렇게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된 곳에서 주로 수익이 창출이 되나요? 네, 네. 사업 초기에는 이제 기업들이 많이 후원해 주셔서 네. 주 수입원이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요, 이 커피 찌꺼기를 퇴비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퇴비 제조용 미생물이라든가 또는 이제 텃밭을 가꾸다 보면은 병충해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 이 유기농 친환경 자재도 개발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호응이 좀 많아지면서요. 네. 이제는 갈수록 이런 친환경 도시 농업 자재에 대한 매출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친환경 제품들까지 제작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가져오신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친환경 자재인가 보죠? 네.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OEM 방식으로 저희가 기술을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OEM 방식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 요즘에 이제 커피 드시는 분들이 많아지잖아요. 예. 가정에서도 커피를 내리고 커피 찌꺼기가 많아지는데 네. 그 커피 찌꺼기가 텃밭을 가꾸는데 정말 좋은 퇴비가 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커피 찌꺼기하고 여기 퇴비 제조용 미생물을 1대10 비율로 이렇게 섞어주게 되면은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면은 퇴비가 만들어지고 이 만들어진 퇴비를 텃밭에 바로 넣어서 싱싱한 유기농 친환경 채소를 드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 네. 가지를 개발을 하실 그거 좀 줘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커피로 만든 일종의 뭐 유기농 퇴비인 네. 거죠. 네. 커피가 보통 이런 데 들어있잖아요. 이 안에 이제 커피로 만든 퇴비가 들어있는데 이거 뜯어서 커피 타 먹으면 큰일 나는데. 아, 네. 그래서 몸에 좋은이 아니라 땅에 좋은 아, 커피입니다. 그리고요, 사실 커피숍에 가면 이렇게 커피 찌꺼기 가져가세요. 이렇게 해서 그거를 놔두시는 분도 있는데, 가져와서 뭐 조금 향기, 좀 뭐, 냄새 제거 이런 거 쓰다가 또 버리기 또 처치곤란이고 그러는데요. 아, 커피 우리가 소비량이 많잖아요. 이 커피를,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해서 또 이런 상품까지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친환경 텃밭 제품이나 앞서 말씀하신 텃밭 상자나 이런 것들이 이제 혹시 뭐 개인들도 나도 요즘 텃밭하고 있는데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길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에코11 02-592-2357로 전화하시면은요, 일단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친절하게 어떤 제품이 좋으신지 알맞은지 알려드립니다. 옥상 텃밭을 하시는 분도 있고 베란다를 하시는 분도 있고 가까운 주말 농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상담을 통해서 구입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러게 뭐 단순히 사실은 무슨 퇴비나 어떤 이 텃밭을 위한 제품을 구입하신다 그러면 뭐 얼마든지 살 곳이 사실 많이 있죠. 그렇죠. 네. 네. 그것보다 정신이 있는 겁니다. 에코11의 정신이 있고 그걸 통한 자녀들의 교육과 사회공헌 이런 것이 곁들여 있는 거니까 단순한 제품 구매뿐만 아니라 함께 좀 뭘 도모해보고 싶은 분들도 연락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사회공헌 또 교육 프로그램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데 3년차 입니다. 일단은 11년은 기본으로 해보시기로 지금 하셨다고 에코11에 네. 의미가 들어있어요. 근데 운영하시면서 제일 좀 어려운 점은 어떤 겁니까? 네,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동네 퇴비발전소라는 거대한 이제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가정에서 나오는 채소 생쓰레기 있죠. 그 먹다 남은 쓰레기가 아니라 채소 생쓰레기가 굉장히 또 좋은 퇴비원이 됩니다. 그래서
채소 생쓰레기, 과일, 커피 찌꺼기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바로 시켜서 같이 텃밭을 가꿀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인식을 바꾸기가 약간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여러 분들을 만나봤는데요. 그런 이제 애로사항이 있긴 하지만 열심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도시 농업도 농업이기 때문에 농한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농한기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가 필요하게 됩니다. 네. 이 도시농업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조그만 텃밭에서 작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서울에도. 네. 이런 분들 이제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으실 텐데 이런 또 환경운동과 사업을 하시면서 텃밭 기르는 분들에게 좀 작물을 잘 기를 수 있거나 그런 방법이 있으면 오신 길에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이제 노들 텃밭 같은 경우도 여러 분들이 분양을 받아서 텃밭을 가꾸고 있고요. 매년 초에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우리 동네에서 가까운 그런 텃밭을 분양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하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지자체에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요즘처럼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거나 이럴 때는요, 가장 가까운 텃밭, 베란다라든가 베란다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창가에서 조그맣게라도 이 텃밭을 가꾸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작은 페트병이라든가 작은 화분에라도 새싹이라든가 이런 어린 잎을 가꾸실 수 있으니까는요, 시도해보는 것 자체가 텃밭을 가꾸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요즘 또 스마트폰을 포함해서 모니터에 눈을 혹사당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좀 이런 녹색의 제품들을 많이 좀 보고 키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심 속의 작은 자연, 또 도시 텃밭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에코11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예, 앞으로 이제 점점 더 발전을 하시겠죠. 앞으로의 계획 좀 말씀해 주고 가십시오. 네. 앞으로 계획은 이제 저희가 설립 초기 미션처럼 누구나 조금 더 웃을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래서 아이들이 웃음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청년들도 좀 희망을 갖고 특히 학교 학생들이 좀 미래를 생각할 수 있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소일거리, 건강한 생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에코11이 사회적 기업으로 지속 가능하게 되는 게 저희의 목표고요. 그리고 이제 이 도시농업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이 도시농업에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시농업 K-팝이 아니라 네. K-팝 대회를 여는 게 저희의 또 목표입니다. 멋지네요. 네. 말씀하신 그 노들섬의 노들 텃밭도 그렇고 이제 젊은 분들이 거기서 또 도시농업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네.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요. 젊은 분들도 또 유망 분야 아니겠습니까? 많이 네. 좀 네트워크 하시고 또 참여하시고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찾아가는 사회적 기업 에코11 백혜숙 대표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